아마 대한민국 미디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걸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 자, 이게 뭐냐. 백악관의 팩트시트입니다. 기사가 인용이 된다라든지 하는 거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용비어 첨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하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박간혜가 이제 지난주죠. 그 일본에 이제 트럼프 관세가 정해져 가지고 15%다. 뭐 5,500억 달러 투자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날에 이제 바로 발표되자마자 영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박가래는 그 경제 얘기도 지금까지 자주 해왔는데 요즘 좀 안 했었으니까 선생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려나라고 걱정했었는데 꽤 좀 그 재미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관세협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7월 31일에 발표가 났죠. 뭐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이 일본 내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게 그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한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 관세협정 나오는 얘기랑 좀 다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일본에서 이제 협상하고 온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이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 뭘 내어주고 그다음에 뭘 얻었는지 그런 내용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이 말하는 입장과 좀 다른 일본 내의 이런 여론 분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의 서명, 일본은 15% 이래가지고 NHK가 8월 1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게 원래 8월 1일부터 이제 다 일괄적으로 15%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그 현장에서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8월 7일이 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이게 발표되기 전에 이미 약간 밑밥을 깔았죠. 지난 7월 31일이죠. 일본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 협정을 갔다 온 이제 아카자와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리 이제 아마도 이제 15% 이거 지연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8월 1일에는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그 정보가 전달에는 그건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말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은행 총재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협정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도 이제 파웰이 금리를 동결했죠. 또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총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정해진 게 정해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진전이 이시바짱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저게 정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 뭐 25%가 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뭐 어쨌든 15%가 됐네? 야, 그러면은 여기서 뭐 있잖아. 이미 벌은 내려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이제 의도로 일본의 총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복귀라고 하죠. 미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할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대한민국 미디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걸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 자, 이게 뭐냐. 백악관의 팩트시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랑 재팬이랑 이런 협정을 맺었다. 라는 이제 관세협정이죠. 일본에서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일본이 후구를 당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팩트시트. 기사가 인용이 된다라든지 하는 거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그 대한민국 옛날에 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용비어 첨가입니다. 제가 이걸 잠깐 번역해서 보여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힘으로 앞장설 때 세계가 따를 때 미국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국민을 위한 변혁적인 결과를 가졌고 노동자, 생산자, 혁신자 등 세계 경제에서 보상과 존경 그 모든 것을 이뤄낸 우리 위대한 이게 팩트시트입니다. 미국에. 뭐지? 우리가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팩트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팩트는 사실입니다. 팩트는 트루스랑 다른 얘기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디가 미국 입장으로서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팩트 시트에 대해서 NRI 노무라 경제연구소죠. 여기서 이제 문제 지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 찬 팩트 시트거든요. 이게 읽어본 사람들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거야. 일본을 때려 부수고 EU의 기강을 잡고 한국도 이제 내려오고 이제 역시 이제 최강이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백악관 홍보용으로 이제 인식하는 게 제일 맞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본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냥 불 끄기를 해야죠. 이걸 누가 불을 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의 야카자와 대신인데 이 사람이 8번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이제 있잖아. 일본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담당자인 거예요. 미국판 용비어 첨가에 저 팩트 시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질문이 막 들어갑니다. 맞냐 아니냐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모로 이제 의견 표명 같은 걸 하는데 그 대충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이거 진짜입니까? 그게 사실은 투자는 1%에서 2%예요. 투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랑 트럼프가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일본에서 말하는 5,500억은 흔히 말하는 이제 융자부터 이래가지고 최대한적으로 요 정도까지의 한계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이제 가용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투자는 그 전체 금액에서 한 1%에서 2%다. 라고 이제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90% 이익을 가져간다면서요. 만약 90% 이익 가져간다 하잖아요. 그래봤자 투자가 1, 2%인데 수백억엔 하나 한 수천억 정도는 뭡니까? 미국이 더 가져가니까 일본이 손해겠네요. 그런데 관세 15% 안 맞았으면은 손실이 10조엔 100조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좀 뭡니까? 그 미국 얘기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제 밑받침 되는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공동문서, 합의문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세 협정할 때 그 사인 안 했어요. 이번에 사인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협의하고 한 달 후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럼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구두 협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구두 협의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말하면 난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야당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거 왜 문서 안 만들었어? 이거 미국 화이트하우스 그 뭡니까 팩트 시트 이런 거랑 아까 그 담당자 일본의 아까자와 그 아저씨랑 말이 다르네? 일본 정부 이름 무책임해도 됩니까? 이거 사인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이 왜 압박을 하냐면은 껐덕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사인하는 순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합의서라는 사인 있는 그거 없으면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바로 바뀔지는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일본 야당 쪽이죠. 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죠. 아까 그 협정학원 일본의 장관 아저씨는 그러면은 늦는다. 검토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한 달 걸린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사인한다고 가만 놔두면은 이게 관세 발효가 늦는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8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발표를 할 거다. 왜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때 재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든 그냥 말은 들어주면 된다. 오케이, 메리 굿 이러면서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이제 다시 한번 네고시에이션 하자 이런 타입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다른 타입이죠. 기존의 일본 정치가랑. 그래서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이걸 사인을 안 해두면은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트럼프 정권이 끝난 이후에 모른 척 한다.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있으면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레임덕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잖아. 뭔가를 주는 것보다 좀 시간을 끌자. 이런 거라서 좀 사인을 안 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뭡니까? 미국 얘기했잖아요. 점검해가지고 너 더 때릴 수 있어. 이런 말 하니까 더 맞을 바에 합의 문서 만들자.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스피드 중시
아니면 합의 문서 중시 이것 때문에 요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합의서 없다. 그게 더 양쪽 나라 서로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죠. 흔히 말하는 저게 국내 여론 다루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저거를 해외 사람들 들으라 한 말이 아니라 저 팩트 시트는 미국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라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애써 부정을 하면은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해주는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아 우리는 저 정도가 아니라는 자기들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좀 서로 뭡니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관세 협정 당일에는 그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도 막 100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방산품 있잖아요 미국에 그것도 막 산다 이번에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냥 완전 일본이 그냥 미국 가서 그냥 쇼핑을 그냥 엄청나게 하네 이래가지고 이거 뉴스에 좀 나왔거든요. 이거 일본 뉴스에 많이 나왔었네요. 나왔습니다. 보잉 비행기도 많이 사야 돼. 라고. 그렇죠. 이번에 발표된 것도 기존 계획 내에서 이제 미일 방위 협정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된 것 중에서 이제 사는 거다. 이번에 이제 같이 끼워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미국 분들 기분 좋게. 기분 좋아야 되니까요. 비행기는 어떡할까요? 비행기는.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미국 정부와 항공기 구매 협정에 대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걸 딱 클릭을 하잖아요. 미국과의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다. 대신 기존의 매입 플랜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 최대의 전일본 공司 아나항공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국제항공우주 박람회 파리 에어쇼에서 보잉사에게 총 45대, 일본 항공 잘은 지난해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에어쇼에서 60대. 그러니까 일본 항공사 2개가 이미 뭡니까? 합쳐서 105대를 주문을 했어요. 이미.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본이 100개를 산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번 협정에서 산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합쳐서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한국에서도 아마 이거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알래스카 참여 이래가지고 알래스카 LNG 개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참석하면 좋니 안 좋니 있잖아. 알래스카 LNG 돈이 안 되니 되니.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알래스카 LNG에 대해 가지고 오퍼를 받았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받은 겁니다. 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건 일본 기업이 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뉴스죠.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LNG 개발에 관한 일본 기업과 초기 단계 논의를 개최했다. 자, 이걸 담당하는 기업이 누굴까? 2015년 6월 24일. 예, 미쯔비시 상사입니다. 이 미쯔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예, 나오죠. 1969년 도쿄가스와 도쿄전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알래스카에서 요코하마로 LNG를 수입했습니다. 그때 담당이 미쯔비시 상사입니다. 예, 미쯔비시 상사. 그래서 이번에 미쯔비시 상사가 관세협상 카드로 미쯔비시 니들이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들고 와서 갖다 내밀어라. 좀 사용이 됐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아니 그래도 미쯔비시 상사가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 수익성 없는 사업 들어가면 호구 잡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경제할 때도 여러분 일본 걱정하는 게 제일 시잘데기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미쯔비시 상사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출이 우리나라 돈 180조. 근데 매년 이익이 우리나라 돈 약 13조 원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래스가 감이 안 오잖아요. 미쯔비시 상사는 세계 랭킹 1위 상사입니다. 예. 이게 미쯔비시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쓰이, 이토추, 스미토, 마르베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나라든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SK 네트워크스, LG 상사가 있는데, 미쯔비시가 일본에서도 항상 제일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미쯔비시 상사가. 그리고 미쯔비시 상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LNG를 하던 회사예요. 그럼 미쯔비시 상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 임팩스라든지, 다른 이제 상사랑 같이 조인트로,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원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항상 고민했던 거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번 트럼프 선생님이 불렀네? 야, 그러면 이제 하나 찔러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쯔비시 상사가 돌리는 사업으로 약간 좀 비춰지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사실 일본도 주목받는 뉴스는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제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트럼프 관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USS.
예, 미국 스틸이죠. 아니, 이게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때 US 스틸이 일본에 가는 것을 죽어도 막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약도 낸 사람입니다. 있었네요. 예, 이게 일본 제철이라는 일본 회사가 이미 이걸 샀어요, 당시에. 근데 이걸 미국 정부가 합병을 막았거든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바꿨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을 하고 대신 일본이 하나 딜을 했죠. 예, 흔히 말하는 나오죠? 거부권이 있는, 흔히 말하는 의결권 관련한 그 주식, 클래스 주식을 이거를 미국 측에 넘기는 대신에 돈은 일본이 가져갈게요. 투자도 일본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일본 기업에 판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애들은 돈만 냅니다. 미국인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제철이 돈만 내니까 사실상 미국이 승리다! 라고 이때 당시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네요. 맞아, 예. 맞아. 그러면 호구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관세협정에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죠? 트럼프 정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 인상.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딜을 잘했다고. US 스틸을 사버렸기 때문에 이게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로 퉁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뭐 아직까지 50%니까 문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US 스틸 그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트럼프도 손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US 스틸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 트럼프 선생님이 여기를 살린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그냥 일본 기업이 사갔다라고 하면서 방해를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US 스틸의 고용을 지키고 여기에 일본 잽스머니의 대량 투자까지 들고 와가지고 여기가 더 커져서 미국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업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쪽 노동자부터 이래서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은 일본이 내는데 인기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를 어찌 보면 약간 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고 있잖아요. 서로 좀 뭔가 네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해준다는 겁니다. 예. 이번 관세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미국 근내에서 얼마나 이렇게 트럼프 선생님 대단하다라고 보일까라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과거에 지적을 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매일경제. 지난 3월달 뉴스네요. 트럼프 관세 핵심은 리쇼어링입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산업을 국내에 복귀시키기를 원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을 국내에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국내 제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번에 카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조선이 나왔죠. 조선이랑 철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잘한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즉 인건비가 비싸면 돈이 안 됩니다. 인건비 싼 데서 조선이라든 철강을 해버리면 그게 제품 원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싸게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인건비가 비싸든 말든 이걸 만들면 돼. 왜? 관세를 매겨가지고 수입산을 비싸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인건비만큼.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자국내 산업 보호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나라는 못합니다.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꼬아? 그러면 니들 관세 폭탄이에요.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 미국의 이 구매력, 3억이 넘는 인구. 그럼 매력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일본이 어쩌면 철강에 대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선생님. 저희 철강 마음껏 쓰십시오. 그 철강으로 자 뭘 만들어야 될까? 배를 만들던지 차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소가 너무 낙후됐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어느 나라가 배를 잘 만들지? 동맹국 중에 한국이 잘 만드네? 니들 미국에 가서 조선소 좀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예를 들어 없어. 최종적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죠.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예요. 조선이든 철강이든 많은 미국 현지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돼요. 다른 대통령들은 못했지만은 나는 미국이 과거 디트로이트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거를 보기 싫다. 다들 미국은 철강을 못할 거라 했지만, 다들 미국은 조선을 못할 거라 했지만은 나는 가능하게 했다. 라는 본인의 치적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자국 내 정치가니까 자국 내 지지율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아줘. 예, 미국의 부활.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같이 이제 포장을 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냐. 그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은 뭡니까? 많이 도와주는 거죠. 어찌 보면. 아까 저런 것도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뭐 투자부터 이래가지고. 선생님, 그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렇게 많이 사요. 하면서도 돈도 투자를 할게요. LNG부터 이래가지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좀 미국에 있잖아요. 여러모로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받아는 게 15%.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찌보면 제일 큰 일본 화두는 이거 합의 문서가 왜 없냐. 나머지는 그렇게 아까 말한 LNG 뭐 개발은 뭐 미쯔비시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US 스틸은 일본 제철이라는 일본 철강회사가 하는 민간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돈 쓰는데 그걸 왜 터치합니까? 지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신 뭐 국가 간에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 뭉개 놨다가 트럼프 대통령 사라지면 이제 그런 적이 있던가요? 우리가 언제 밥 먹기로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기면 된다. 약간 이런 의견으로 좀 정치적 이슈로 있잖아요. 예, 싸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이 이 트럼프 관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항상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서 한국이 잘했냐 일본이 잘했냐인데, 일진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한 대씩 때리는데, 야 내가 한 대 덜 맞았다. 너는 코피 난다. 야 너는 쌍코피 때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나름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미국보다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각 나라마다 슬기롭게 넘기는, 예, 그런 게 중요한데, 요즘 이제 이런 게 어쩌면 약간 정치적인 있잖아요. 뭐 이걸 뭐 지지하면은 넌 정치적으로 어느 편이다. 이걸 반대하면 어느 편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국익이잖아요. 나라의 이익은 정치에 좌라든지 우라든지 관계없이 국익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뭡니까? 뭐 저런 일본에서도 있잖아. 야당이 이제 야 합의 문서 써라. 왜? 발목 잡으려고 잠인다.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익보다 뭔가 정권이라든지 일본 내에서도 본인들의 상대방을 지적을 해가지고 좀 이걸 찬스로 잡아보자라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일본 내가 씁쓸한 게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 담당하는 아저씨는 제가 본 저 아저씨가 진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의 장관 아저씨, 아카자라는 사람이 당일부터 인터뷰하고요. 지금 일본 와서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미국의 용비어 첨가, 백악관의 팩트시트랑 일본이 협상한 사람이 말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일본 언론은 이제 누가 맞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다. 어떤 의미로는 자국 내에서는 둘 다 맞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진짜 나중에 합의적으로 있잖아요. 일본이 사인을 한다라든지 미국이 사인을 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그 정해진 문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판단해도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뭐다?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랑 적어도 동일한 라인에 일본은 일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했으면은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국내적인 여론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